예,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수업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 커맨더 쉘 명령어 실행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 웹 취약점을 실습할 수 있는 우리가 3대 그 패키지가 있죠. DVWA, 그 다음에 B박스에 있는 B앱, 그 다음에 오와스프에서 제공하는 웹코트. 그런데 뭐 DVWA가 가장 쉽고 PHP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뭐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쉽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시큐리티 레벨을 로우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커맨드 인젝션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또 단점은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약간 또 감이 조금 이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처음 배울 때는 막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는 이 기능이 소스를 보게 되면 후딱 읽어보게 되면은 IP를 입력하면 핑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shell execution 명령에 보면 우리가 입력한 IP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위의 명령을 수행하고 리눅스나 유닉스인 경우에는 핑 해가지고 클래스 4 IP 버전 4 버전으로 우리가 입력한 IP 주소를 가지고 핑 명령을 수행한 결과를 이 변수지요.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20 우리 그냥 제일 쉽게 우리 그냥 컴퓨터 127.0.0.1 딱 입력하면 하면은 좀 있으면 이게 그 핑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핑 명령을 실행한 결과를 주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여러분 그렇죠. 보안과 편의성은 항상 좀 상충된다. 이게 좀 더 많은 기능,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려면은 보안에 취약하죠. 대표적인 뭐 예전에 액티브엑스. 원래 액티브엑스는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의도가 굉장히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 편의성을 뭐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 사용자들의 사용 측면, 그다음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화려한 기능들을 보여주려니까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PHP든 자바스크립트든 ASP든 어쨌든 웹서버 프로그래밍에서 웹서버의 프로그래밍 중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서버의 커널 내부적인 막강한 기능을 쓰려면은 보다 좀 더 좋은 기능을 보여주려고 서비스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지금부터 딱 공격을 시작하는 굉장히 그 위험한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은 IP 주소 집을 넣었을 때 핑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뭐 우리 윈도우즈 계열도 당연히 다 되고요.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이게 이제 우리 쉘 명령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설치했던 우분투 리눅스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터미널에서 그냥 핑 해가지고 때리면 우리 핑이죠. 핑. 그러면 결국 이렇게 쉘에서 수행된 이러한 명령어를 웹에서도 우리가 실행을 시켜줄 때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커널 앱에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모든 뭐 100%죠. 모든 웹서버 프로그램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쉘 익스큐션 혹은 EXEC 이거는 다음에 배우게 될 데이터베이스 똑같습니다. SQL 서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MySQL 뭡니까 뭐 내장 스토어드 프로시저 빠른 수행을 위해서 이런 빠른 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다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들.
그 역으로 이제 우리 이걸 프로그램을 어벙벙하게 잘못 짜버리면 이제 훅 가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맨드 쉘에서 그냥 명령어를 때려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명령어를 우리가 두 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ls -all 때리고 콜론을 때려버리고 여러 개의 명령어를 두 개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cat 우리 비밀번호 이렇게 때리면 두 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두 개가 실행된 거예요. 여기 보면 ls all 명령어 있죠. 그 다음에 cat 명령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벙벙하게 짰거든요. 좀 이따 이제 설명 더 자세히 할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벙벙하게 짜버리면 코드 보시게 되면 그 어떠한 입력 처리를 수행하지를 않아요. 그 어떠한 입력 처리를 수행하지 않거든요. 봐봐요. 그대로 그냥 파라메타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IP 주소 값으로 핑 명령어를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PHP 서버 쪽 프로그램 코드예요. 지금 이게 이해 다 못해도 돼요. 우리 학생들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핑 명령어를 나 관심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미콜론으로 때려버렸어. 그런 다음에 ls-al 때렸어. 그렇죠. 이 명령어 나오는 거야. 나 앞에 명령어 핑 안 해도 돼. 여기에서 cat 뭡니까? opt에 뭡니까? opt 말고 그러면은 뭐 할까요? cat 비밀번호 이거 실행 바로 서버 때려버리면 우리 비밀번호 파일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브루트 폴스 어택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피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뭐 DVWA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설정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꼼꼼하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저번에 우분투 리눅스 깔았죠? 우분투. 첫 번째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를 깔았는데 오늘 우분투 리눅스에는 XAMPP를 깔았습니다. 아파치, MySQL, 펄, PHP.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리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필요 없죠. 우리가 SQL 인젝션 공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 원리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웹 서버에 있는 뭡니까? 아파치 웹 서버가 해당되는 파일들을 읽어서 웹 브라우저 보내주죠. 그러니까 아파치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PHP는 예를 들어서 웹에서 겟 방식이 되든 포스트 방식이 되든 우리 뭡니까? 입력 파라미터들 A 뭐 시기, B 뭐 시기를 전달해주면 우리가 PHP 파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A라는 값을 입력받고 B라는 값을 입력받았을 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여줄 때, 이러면 PHP로 짜놓은 프로그램을 해석을 해가지고 실행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HP 엔진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 설치들은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전에 깔아놓은 이제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학생들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오픈소스 진영인 리눅스를 지원할 줄 저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빌 게이츠를 너무나도 싫어한 게, 빌 게이츠는 철저하게 상업용 쪽 소프트웨어만 추구해서 싫었는데, 와, 이번에는 이제는 오히려 IBM보다 MS가
리눅스 진영의 오픈 소프트웨어를 더 잘 지원하는 것 같아요. 최근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이제 왜 이러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컴퓨터 메모리가 많아서 이리 보면 이제 우분투 리눅스, 칼리, 그 다음에 또 좀 더 있겠죠. 예전 리눅스 버전. 뭐 이렇게 한 번에 4개, 5개 띄워도 괜찮은데 메모리가 부족한 학생들은 좀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칼리 리눅스에 있는 버퍼 스위트나 혹은 뭐 SQL 맵이라든지 니커토, 그다음 우리 또 저 다음에 뭐 하게 될 다양한 이런 아라친 같은 이런 뭐 자동화 툴을 쓸 일이 없으면 굳이 이제 칼리 리눅스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우분투 리눅스가 서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즈에 검색을 해보면 있는 게 있더라고. 저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하다 보니까 검색해보면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우분투 쉘 치면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우분투 쉘을 실행할 수 있는 걸 깔 수 있어요. 이게 윈도우즈에서 기능이 제공되더라고. 저도 깔았거든요. 이게 쭉 그냥 보시고, 저도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인 롱텀 에볼루션 버전이죠. 우분투 18.04 버전. 저도 깔았어요. 이렇게. 그냥 제일 처음에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재부팅 한 다음에, 이거 앱 스토어 가서 깔면은 깔려요. 이렇게. 뭐 그냥 별거 없이 바로 깔려요. 저도 깔았어요. 깔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기. 우분투 여기 보면은 롱텀 S가 이게 롱텀 슈포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 버전을 저도 깔았거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 깔은 다음에 뭐 루터 명령을 주면 되죠. 뭐 비밀번호 바꾸려면은 sudo 해서 다시면 하고 네,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루트로 그냥 로그인 할게요. 예. 이게 윈도우즈에서 우분투 리눅스 쉘 명령이 다 먹혀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업데이트도 다 했고요. 이것도 이제 우분투이기 때문에 데미안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apt get update 하고, 그 다음에 apt get upgrade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점에서 이제 리눅스 패키지의 상식, 여러분들 apt get 해가지고 업데이트만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차이가 뭐냐? 이게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업데이트는 내가 가지고 이제 원래 이 리눅스 계열에서 제공하는 이 패키지들의 최신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최신 정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이 최신 정보랑 저걸 업데이트 했는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을 수행 안 하면 새로운 패키지가 안 깔려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에서 apt get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여러분 저는 이제 다 했거든요. 하셔야 제대로 이제 모든 패키지들이 최신 버전으로 또 새로 설치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깔았는데, 이렇게 까는 이유가 이제 우리 학생들 집에서 정말 메모리도 이래 너무 느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리눅스가 서버니까, 웹 서버니까 우분투 서버, 공격을 하는 컴퓨터는 내 윈도우즈 컴퓨터, 이렇게 두 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격할 때는 굳이 우리가 저번 했던 버퍼 스위트와 같은 혹은 또 다음에도 알려주게 될 잽과 같은 뭐 우리 이런 공격 플러스 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준비물은, 그래서 우분투 리눅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윈도우 그냥 본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여러분 세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하여튼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 홈페이지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 홈페이지 가시면 코스에 시스템 보안 있죠.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From SQL to Shell i386이라는 ISO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VM웨어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VM웨어에서 다 깔아봤죠? 다 깔아봤으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VM웨어에서 이게 버전이 언제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옛날 데비안 리눅스 서버 설치입니다. 왜 여러분들께 옛날 데비안 리눅스 서버 설치하라고 하냐면 옛날에 뚫렸는데 최근에 다 막혔어. 그럼 우리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해. 그럼 교수님 그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옛날에 뚫려가지고 지금 비록 막혔지만 옛날에 뚫었던 방법이 옛날에 공격했던 여러가지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옛날에 이렇게 되었더랬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그 기술이 내게 안 돼. 해봐야 돼. 그래서 옛날의 기술들을 하나씩 내가 또다시 습득하다 보면 오늘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인터넷에서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왜 패킹책 쪽에 이걸 가지고 리버스 어택 들어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컴퓨터 공학 기술, 예전의 컴퓨터 공학 기술, 예전의 공격 기법 이런 것들이 내공이 쌓이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는 거지. 이거 뭐 옛날에는 뚫었는데 지금 막혀있네. 그때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했는데 저는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M웨어에서 한번 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 버전이라서 부팅 되게 빠르고요. 그 윈도우즈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팅이 빠르고 메모리 덜 잡아먹습니다. 그나마. 벌써 부팅 끝났어요. 얘 끝났어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1994년도 5년도 그때 리눅스 서버 잘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파치, 그 다음에 PHP, MySQL 다 잘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데비안 리눅스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게 없어요. 얘는 윈도우즈 단말이 아니에요. 진짜 CLI예요. 그래서 한번 쳐보면 정말로 옛날 우리 리눅스, 진짜 1994년도에 플라피 디스크 70mm 짱으로 하이텔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386 컴퓨터 깔았을 때 그때 그 화면처럼 이래요. 어쨌거나 받게 되면 유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파일을 또 다운받고 받아서 하려면 안 되니까는 루트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ISO 이미지인데 보안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하드락이 걸려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세팅하고 다른 프로그램 깔았다가 다음에 재부팅하죠. 그러면 다 나가버려요. 다시 원전 상태.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초창기 다음에 내가 설명드릴게. 내가 보안 쪽으로 쓰는 환경을 다 구성했을 때는 지금 부팅해 가지고 막 쓰고 할 때만 있고, 그 다음에 재부팅이 되면 날아가는 게 오히려 원 상태로 자동으로 복귀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환경을 딱 구성해서 이렇게 확 만들었는데 정말 해킹 전문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고 실수를 했어. 실수했는데 되돌리기 어려워. 그러면 새로 깔아야 돼.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이게 더 나아요. 대표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내 연습장에서 있는 어드민 비밀번호를 바꿨어. 원점으로 돌리려고 그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 비밀번호는 MD5로 정해져 있거든. 내 비밀 그 이전에 MD5 값도 계산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야 돼. 귀찮아. 자, 그럼 한번 볼게. 가면 바로 그대로 여기서도 바로 이제 일단 루트 권한으로 일단 로그인을 해 놓읍시다. 비밀번호 바꾸고. 그래서
sudo root로 해서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일단은 쉘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미안 리눅스 버전이 몇 버전인지 한번 해보면은 한번 볼까요? 유닉스 네임 올 치면은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데미안 리눅스 커널 2.6.3.2에요. 옛날에 한참 연습할 때가 2.3 버전이었는데 2.6 버전부터가 커널이 굉장히 안정화돼요. 2.2 버전 있죠? 2.1 버전 그때 진짜 많이 뚫렸어요. 이게 언제 그러면은 최종 업데이트 됐냐? 2012년. 그래도 그렇게 옛날 리눅스가 아니에요. 이미 2012년도 정도의 리눅스는 MS-NT 계열의 윈도우 서버보다 더 안정화되었다고 이렇게 다 알려졌지요. 어쨌거나 이 리눅스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설치하다 보면은 한 번씩 클릭에 들어가면은 마우스가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해봤죠? 근데 대부분 그 리눅스하고 유닉스 계열은 뭔가 할 때 단축 키가 첫 번째 단축 키가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저도 이거 처음 이게 안 나오지 했는데 그래서 컨트롤 키 눌렀지. 컨트롤 아트 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들어갔지? 클릭했지? 안 나오거든요. 컨트롤 아트 누르고 하면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준비물에 2012년도의 커널 2.6 버전 데미안 리눅스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올라와 있으니까 설치를 하시고 내가 오늘 실험 수업 진행해 나가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만 쓰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실험에 사용되건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8개의 파일을 줄 거거든요. 8개의 파일. 이게 이제 HTML은 거의 이제 대부분 소유해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실습을 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우분투 리눅스에서 DVWA에서 실험해도 되지만은 진짜 우분투 리눅스에서 딱 진짜 첫 그대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백지화 상태에서 첫 번째 HTML 파일부터 우리가 만듭니다. 이건 제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보고 여기에서 웹서버로 PHP 파일을 접속을 합니다. 가장 쉽게.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집어넣느냐? 우리 우분투 리눅스에 웹서버 깔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웹서버는 XAMPP 패키지를 깔게 되면 어디에 깔리게 되냐면은 루트에서 OPT에 어디입니까? LAMPP 안에 HTML 도큐멘테이션 독스 안에 이게 첫 루트예요. 첫 루트. 여기에 이제 저는 그냥 우리는 웹 해킹이라는 그냥 폴더 하나 만듭시다.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는. 만들고 오늘은 우리 해야 되는 내용이 웹쉘이니까 웹쉘이라는 폴더 하나를 만듭시다. 이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드리게 될 여기에 있는 8개의 파일인데 하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는 오늘 우리 실험을 하는데 워낙에 파라미터가 길어서 여러분 이걸 치다가 오류가 날까 봐서 미리 내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이거 따라 치라고 주는 거니까 이 말고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컨트롤 C 해가지고 우분투 리눅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에 물론 뭐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가도 돼요. 가셔가지고 우분투 리눅스에 보면은 other location에 컴퓨터로 가시게 되면 OPT에 LAMPP에 어디 htdocs에 저는 웹 해킹이나 폴더 만들었거든요. 여기 안에 저는 웹쉘이라는 폴더 하나 더 만들었어. 여기에다가 카피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V.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덮어 써죠 뭐.
자,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덮어 쓰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콘솔로 한번 가볼게요. 콘솔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콘솔이라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안 건데 저도 이제 옛날 리눅스를 쓰다가 잘 몰랐던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한다고 리눅스로 다시 다시 오니까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복귀했어요, 진짜 리눅스로. 그래도 한 3개월 넘게 하니까 옛날 그 감이 쏙쏙 나와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게 없었는데 원래 이게 터미널 창의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T거든요. 새 창이. 근데 제 실수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T를 눌러봤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탭으로 뜨네. 혹시 우리가 이거 아는 학생들은 저를 비웃지 말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탭 T 누르니까 또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탭 사이의 이동은 Alt 번호를 넣더라고. Alt 1번은 첫 번째 탭, Alt 2번은 두 번째 탭, Alt 3, Alt 4 이렇게. 이러면 다음에 뭐 프로마자 뭐 1번에 V야, 2번에 에고 뭐 파일 해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편한 게 있더라고요. 했다가 1번 뭐 2번 썼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에 이제 깔렸으니까는 제가 폴더로 가보면 BT에 LAMPP에 여기 보면 HTDocs에 그 다음에 웹 해킹 안에 들어가 보시면 치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만든 웹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시 웹쉘에 가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루트 권한으로 이 파일을 이렇게 다 카피를 떴거든요. 방금 제가 루트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웹으로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나더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웹으로 이 파일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Alt 2번으로 제가 IP 리눅스는 그냥 보시면 제 IP가 여기 보시게 되면 135번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여기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원래 디폴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바로 XAMPP 뜨지요. 디폴트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잖아. 대시보드로. 내가 조금 전에 루트 이게 HTDocs가 루트거든요. 그래서 웹 해킹에 웹쉘 딱 치면은 당연히 여러분 이제 제가 아파치 웹서버에 디렉토리 리스팅이 안 되도록 안 만났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발할 때는 디렉토리 리스팅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뭐 하다 보면 상위들도 갖다가 때렸을 때 뭐 특정한 파일이 어디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실습하게 되는 게 webshell.html이거든요. 클릭하면 접근이 안 돼요. 왜냐? 맞죠? 우리가 웹은 어나니머스로 접속하게 되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읽기 권한이. 맞죠? 조금 전에 우분투 리눅스에 여기서 알트 보시게 되면은 권한이 없어요. 권한 줘야 돼. 권한. 근데 이제 우리가 귀찮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는 PHP 파일하고 저도 읽기 권한만 줘도 되거든요. 읽기 권한만. 읽기 권한은 뭡니까? 전부 다 4 read, write, execution. 그러면 리더 권한을 주면은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귀찮으니까는 상위 디렉토리에 와가지고 웹 해킹의 폴더지요. 그럼 폴더를 우리가 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체인지 모드지요. 체인지 모드에서 뭡니까? 읽기. 그 다음에 모든 폴더 R 해가지고 폴더명은 웹 쉘 탁 좋습니다. 그러면 읽기가 권한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 와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웹 해킹에 한 번 더. 자, 근데 웹쉘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이게 접근이 안 되거든요. 웹 해킹이고 지금 이게 왜 이제 안 뜨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폴더에서 웹쉘이라는 게 폴더가 아파치 서버가 얘네들 읽어서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읽기거나만 줘버리면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다음 주까지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파일 업로드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파일 업로드 기능은 기본적으로 파일 라이팅 기능을 주지 않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PHP 파일 실행, 파일 업로드 이런 게 되려면 부득이하게 777 권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777 권한을 안 하려면 또 꼼꼼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어네라머스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파일을 써야지. 라이팅 권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뭐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체인지 모드에서 777 권한을 우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777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뜹니다. 웹쉘 들어가셔가지고 웹쉘.html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 이제 웹쉘.html 파일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쉘.html 코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HTML, PHP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연결시켜 놨어요. 뭐 실제로 HTML 브라우저를 보고 싶으면 들어가지고 때리면 되죠. 저는 해놨거든요. 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쉘.html 코드. 자, 우리 여러분들 위에 부분은 뭐 다 알죠? HTML5, 랭귀지, 잉글리시, 뭐 KOR 해도 되고 지금 우리 영어로 할 거니까 앞에 상관없고 자, 인코딩은 유니코드 보시게 되면 자,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기죠. 넘기는데 우리가 넘기는 데이터는 뭡니까? 네임이 서브밋이죠. 서브밋으로 넘기는데 값은 뭡니까? 인풋 타입이죠. 좀 전에 있는 어디 여기에 있는 요 안으로 값을 넘기죠. 값을 넘기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임은 서브밋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HTML 코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 넘기는데 우리가 받는 쪽에서는 get 방식으로 받는데 받는 쪽에서는 IP라는 네임으로 받겠죠. IP라는 네임으로 받는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웹쉘.php로 넘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브밋 버튼인 거고 콘솔에서 enter on IP 어드레스라 값은 네임은 IP 이꼬르 여기서 집어넣는 밸류 값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웹쉘의 PHP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코드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et 방식이죠. get 방식이니까는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넘어올 때 HTML에서 IP라는 네임으로 넘깁니다. 값을 받아서 PHP 코드지요. PHP는 달러 다음에 이름을 쓰게 되면 이게 변수지요. 그래서 IP로 넘어온 값을 IP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윈도우즈면 이렇게, 유닉스, 리눅스면 여기에서. 그래서 P라는 쉘 exec는 PHP가 실행하는 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핑 해가지고 넘어온 IP 값을 실행을 때렸지요. 실행한 결과는 어디에? cmd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echo라는 명령은 뭐예요? 프린트죠. 그러니까는 echo라는 명령은 프린트니까는 이 웹서버가 우리한테로 이 커맨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겠지요.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HTML 코드는 뭡니까? 여기 안에 값을 IP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 서버에 있는 PHP로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 아닌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get 방식이란 화면 브라우저 위에 헤더로 띵띵띵띵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PHP는 넘어올 때 IP는 name이고 여기 오는 숫자가
PHP 8 넘어오는데 IP라는 변수에 여기 넘어온 값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PHP는 이 코드는 우리가 XAMPP에서 PHP 스크립트 엔진이 쉘 execution이라는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한 다음에 좀처럼 cmd라는 변수에다가 실행 결과를 확 집어넣어요. 그럼 이 cmd에는 그 실행을 하고 난 결과의 문자열이 훅 쌓이겠죠. 이 쌓인 결과를 어디로? 아까 전에 보면 echo였죠. echo는 프린트를 하라. 그런 거거든요. PHP 명령에서. 그러면 PHP에서 echo 프린트는 어디로 프린트 합니까? 이 HTML이 이쪽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프린트된 결과를 일로 오란 거죠. 그래서 PHP 엔진에서 실행된 결과가 우리 어디 클라이언트 HTML에서 요구한 클라이언트로 이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수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있는 이 서버 코드에 있어서 HTML 코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PHP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분투 리눅스에서 웹에서 달라붙이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한번 해볼게요. 12 똑같죠? 127.0.0.1 실행 딱 하면 ping 명령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파일 누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난 필요 없어. 앞부분은 ls-o를 때려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격은 결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쉘 스크립트 명령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공격들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히는 건 막혔고 이미 그래갖고 새롭게 우리가 또 도전해서 뚫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일. 우리 그냥 파일 만드는 명령어가 뭐예요? 그냥 파일 만드는 명령어가 터치 있죠? 이렇게 이거 실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ls cd 웹 쉘 보이죠? tes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웹으로 붙었는데 소유자 그룹 어네너머스 리드가 돼요. 꼭 여기서 지워버릴게요. 그냥 rm. 여러분 이게 좀 더 안에 우리 우분투 리눅스 그 옛날 버전에서 보여줄게. 이게 달라붙어 버리면 웹에서 이제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지워졌어요. 그냥 볼게요. 가면 한쪽에 rm 여기 보면 좀 만나는 test.txt예요. 서브밋 볼까요? 파일도 지워졌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이 아까 되었지요. 웹쉘. 봤어. 만약 이게 되었다면, 이야, 옛날에는 거의 다 이랬거든요. 보니까는, 우와, 이 파일 맞네. 열받아, 저 사람. 나 열받아. 지워버리고 싶어. 뭡니까? 웹쉘.php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버리라는 거지. 지워버리자. 그래. 지우자. 그래서 내가 지워버렸어. rm 웹 쉘.php 지워버렸어. 내가 지워버렸어요. 와, 눈물 난다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에서 웹 쉘.html 갔어. 여기서 ls-al 집어쳤어. 있습니까? 없지. 파일 내가 지워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강력한 우리가 기능을 제공해 주려고 잘못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면
웹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 훅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시스템 보안의 주제를 잡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제일 스타트를 뭘 가지고 끊을 것이냐 할 때 웹을 가지고 저는 출발하자고 한 것도 재밌잖아. 왜냐면은 시스템 보안이나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의 복잡한 장치들 이런 가지도 갈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서버가 웹과 연결되어 있다면 웹 서비스를 한다면 웹으로 접근해서 호삭질 고객하는 게 제일 재밌고 편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귀찮죠. 가면은 또 원격으로 돌리려면 원점 돌리려면 파일을 또 가지고 놓겠습니다. 웹쉘.php를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근데 요새는 제가 새롭게 이번 하면서 놀라는 게 이거 완전히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리눅스에서도 파워포인트 그렇고 리눅스 서버 빠르고 좋고 어쨌거나 또 되었으면 여러분들 뭡니까? 체인지 모드를 바꿔야 되겠죠. 웹쉘에서. 왜냐면은 바로 처음에 오게 되면 그냥 읽기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웹쉘.php가 이렇게 되어 있네. 또 방금 넘겼는데 또 이렇게 또 실행 권한까지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 또 왜 안 되어 있어? 그냥 줍시다 그냥. 다음을 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파일 하나니까 할 필요 없고 웹쉘인데 php 칠칠칠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은 여기까지 뚫으면 또 욕심을 낸다. 욕심을. 무슨 욕심을 내느냐? 여기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니까는 귀찮은 거야. 귀찮지? 우리가 뭘 하면 되겠는데? 왠지 모르게 악성 코드를 심든 뭔가를 하든 이러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많으니까는 칼리 리눅스가 있죠. 근데 칼리 리눅스는 이제 공격 전용 리눅스니까는 다 깔려 있으니까는 이거는 우분투는 웹 서버인 거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웹 서버를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또 있죠. 터미널이 내가 이 터미널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쉘 저건을 다 가져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편하지. 저기서 따로 하노? 여기서 다 하면 되지. ls, pw, change mode, rm, 시기, 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잘 됐거든? 내가 최근에 이걸 했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다고 한 3일이 걸렸어, 진짜. 3일이. 오늘 우리 또 옆방에 있는 학생도 내가 몇 가지 테스트 한다고 참 오래 걸렸어. 근데 이게 돼. 했어, 이걸.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결국에는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툴이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쉘 기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공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면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썼던 이유는 그냥 쉘 명령어들을 두 컴퓨터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보안 세팅하고 설정하고 이러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는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 차원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니들 줄게. 역으로 이제 우리가 리버스 쉘이란 내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클라이언트가 대기하고 있으면 서버가 그냥 내 쉘을 그냥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리버스 쉘이거든요. 근데 원래 리버스 쉘은 이게 악의적인 목적, 해킹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관리, 보안 세팅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Cache라는 그 툴이 있거든요. nCache라는 툴은 어떻게 이제 작용했냐면은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명령을 했어요. nCat은 nc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nc라는 명령어에 옵션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 없고 3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게 무엇이냐? 마이너스 옵션에 3개가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옵션을 쓰다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옵션이 이제 L이에요. L. 마우스. L. 이 L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listen. 아, 내가 이제 듣고 있겠다. 이게 listen 모드예요. 그 다음에 V라는 옵션이 있거든. 이 V는 뭐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그래 알았어 내가 내 권한을 줄게. 이런 우리 보통 보면 접속이라 하면 쉘이라 하면은 내가 서버로 접속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접속하는 거야. 근데 리버스 쉘은 얘가 대기하고 서버가 주는 거야. 대기하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이게 V는 서버가 내한테 접속하게 되면은 서버의 정보를 주는 거고 마이너스 P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NC 마이너스 LVP를 하고 포트 번호 우리는 그냥 제가 숫자 5를 좋아해요. 그래서 5 4개 5 이렇게 하고 대기 모드를 타면 대기 모드를 그럼 이놈 서버가 내 쉘 니 가지고 와 하고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NC 명령어가 있어 원래는 NC 그 다음에 이 IP 주소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대기하는데 서버인 내가 줘야 되니까는 이 IP인데 잠시만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리눅스하고 우분투를 띄어가 하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냥 그대로 리눅스 콘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컴퓨터가 집에 메모리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윈도우즈 유닉스 쉘을 제가 띄울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서는 따로 VM웨어 2개 띄울 필요가 없죠. 그냥 윈도우즈 하나 똑같거든요. 똑같아. 우분투 쉘이니까는 얘를 가지고 대기 모드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이고 이게 서버인 거예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킹을 치면 얘가 공격자. 서버에 뭔가를 심어 가지고 내가 쉘을 탈취해 올 거야. 얘가 공격자. 얘가 서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 모드를 탑니다. NC 마이너스 LVP 포트는 하나 둘 셋 넷 5555번 이제 대기 모드 탑니다. 타면은 여기 이제 리눅스에서 오븐 서버에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는데 NC IP 주소지요. 내 컴퓨터 IP 주소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 돼야 되겠지. 20149.14.76이에요. 포트 번호 몇 번이었습니까? 5000넷.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령어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마이너스 2에 옛날 우리 마이너스 2에 자 이게 명령어가 뭐냐면 내가 NC라는 툴을 가지고 이 서버와 이 포트로 접속하는데 마이너스 1가 뭐냐면은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실행. 따라서 뭡니까? 요 둘이가 달라붙는데 뭐지? 배시쉘 이 본쉘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끔 뭡니까 이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딱 때려버리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불과 한 4년 전 책만 하더라도 한번 찾아봐요. 저도 찾아보니까 한 4년 책만 하더라도 4년 전 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보면은 인터넷 검색해봐도 리버스 쉘 치면은 이 명령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ncat 명령어에 IP 포트 배시 쉘 명령어를 실행하라. 근데 이게 막혔어. 이제 막혔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ncat 명령어 이 옵션을 가지고 해킹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ncat 명령어가 이걸 날려버렸어요. 이제 안 돼요. 억울해. 그런데 또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겠지.
어이, 교수님, 뭐, 원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약 8년 전에 리눅스를 가져왔잖아. 리눅스를.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다음에도 옛날 리눅스 커널 가지고 몇 번 더 해볼 거 많아요.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콘솔에서 여러분들 제가 요 리눅스 깔았지요. 리눅스 설치했지. 그럼 바로 그대로 들어가 봅시다. 똑같은 명령어를 여러분 쳐봅시다. nc 220.149.14.76 잠시만, 이게 nc 220.149.14.76 포트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옵션에 배시쉘. 자,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여기서 달러 붙이면 엔터키를 추는 순간 여기 우리 윈도우즈에 응답이 오거든요. 때려볼게요. 맞죠? 뭐라고 왔습니까? 커넥션 프롬 220.149.1.76 리시브드. 이쪽에서 리버스 쉘 요청이 들어와서 달러 붙었습니다. 그림을 표현하면 서버가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게 가상의 해킹 공격이죠. 이게 내가 해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웹을 통하든 뭐 쉘을 끊어 가지고 오든 해가지고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보는 순간 이제 난리 나요. 서버에다가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난리가 나느냐? 봐봐요. 여기서 ls 잠시만요. 이게 뭐지 이게? 자, 봅시다. 이때면 이제 난리나요, 난리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윈도우즈 또 커서가 어디 가봤나? 자, 보십시오. 요 윈도우즈 본 배시쉘에 본 쉘에 여기 있는 데미안 서버 쉘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ls-l.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cd 루트로 가가지고 모든 폴더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폴더 이제 다 보여. 다 뭐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보느냐? 뭐 중요한 거 뭐 다 있죠. 뭐 디바이스 가가지고 날려버리고 로그 가서 로그 지워버리고 뭐 난리나요, 난리나. 이러면 근데 게임 끝난 거지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XAMPP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폴트로 OPT에다가 LAMPP 깔리는데, 옛날에 이 원래 보면 유닉스나 유닉스 계열의 전통적으로는 www 서비스는 어떻게 깔았냐면은 바 안에 www 안에 아파치에 이렇게 깔았었어 그때 옛날에는. 그러면 지금 얘도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바에 가보면 이내에도 보시게 되면 www가 있어요. 역시 여기 안에 보니까 뭡니까? 로그가 있어요. 로그가 cd 로그 가보면 지금 이 리눅스 서버가 받아들인 로그도 이거 지워버리면 뒤에 포렌식 안되죠. 난리나면 난리나. 내가 범죄를 저질러놓고, 물론 여러분들도 뭐 로그를 지우면 또 포렌식도 살 수 있지만은 더 깔끔하게 지울 수도 있지.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래버리면. 지금은 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사이트도 디폴트로 여러분을 깔게 되면 PHP, MySQL, 아파치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IP 주소가 제 컴퓨터 몇 번이냐면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해가 IP 주소가 13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웹으로 접속해보면 디폴트로 얘가 192. 이게 35가 35번, 제 컴퓨터는 VMware가 35번이 우분투고
132번을 치게 되면 앞에서 3번이네. 3번을 치게 되면은 42.133 이게 이게 있는 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루트 폴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종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럼 교수님 뭐 지금은 이렇게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쉘 명령 여기가 공격자가 대기하고 여기 쉘이 들어왔어. 여기 내가 쳤어. 이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전처럼 쉘 커맨드 프로그램을 어벙벙하게 짰어. 짰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되는 거잖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trl C 종료하면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데미안 리눅스에서는 진짜 뭐가 없어.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처음 이런 거 쓰는 애들은 그러면 일단 내가 조금 전에 짰던 웹서버 돌아가는데 내가 조금 전에 짰던 이 파일들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 파일들 여기 있는 것들 실행해 보려면 웹쉘.html이랑 웹쉘.php랑 이제 이쪽으로 웹서버에 넣는 게 되겠지. 어디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다 그냥 파일을 집어넣어야 돼. 우리 뭘 하가 집어넣겠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편리한 것 중에 뭐 FTP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제일 편한 거는 여러분 HTTP 프로토콜로도 파일 가져가면 되지. 어차피 아래는 TCP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내 홈페이지에 제가 내 홈페이지에 이 두 개의 파일을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웹겟이라는 명령 알죠? 웹겟이란 wget 명령이 있는데 웹겟은 여기에다가 URL을 걸어 가지고 그 URL에서 뭡니까 파일 다운로드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막 웹브라우저를 띄워 가지고 가져도 되지만은 왜 우리 보통 인스톨 파일 가져올 때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서 가져오면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폴더로 옮기고 뭐 무브나 뭐 카피나 옮기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폴더에서 바로 가져와 버리면 이렇게 내 홈페이지거든요. ucsl. 내 홈페이지에 제가 어디에 넣었냐면은 파일스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파일스 안의 웹쉘.html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웹쉘.html 파일이 세이브가 되었어요.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또 뭐가 가져야 됩니까? php 파일. 참고로 여러분들 반드시 루트로 로그인 해야 가지고 와집니다. 아니면은 아까 전에 디폴트로 가지고 오게 되면 유저 권한이거든요. 유저 권한은 여기에 있는 W3 폴더 안에 파일을 라이팅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저 권한으로 와가지고 실행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액세스 디나인드, 퍼미션 디나인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웹쉘.html, 웹쉘.php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32버전 192. 여기 접속한 이 사이트가 이 데미안 리눅스 사이트죠.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루트 폴더에다 뭘 올렸습니까? 웹쉘.html을 올렸지요. 이걸 치면은 IP 어드레스를 집어넣으래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ls-al 치겠습니다. 똑같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성공시키면 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못 해봤던 거, 우리가 최신 버전의 2020년 버전의 우분투 리눅스는 이게 안 통했지. 근데 만약 예전 버전이었다, 이게 통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윈도우즈죠. 한 번 더 대기합시다. 대기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웹으로 웹쉘이죠. 웹상에서 쉘 명령어를 실행시켜 버립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에 이거 찍고 자 nc 명령어로 내 서버가 여기 다 나있네 이거지요. 220.149.14.765 -2 2가 뭐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음에 오는 파라메타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배시쉘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배시쉘을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서 아까처럼 커넥션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커넥션 프롬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웹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웹으로. 여기서 ls-all 쳤어요. 지금 이거 어디로 붙었습니까? 자, 왜냐? 이 그대로 지금 달라붙은 거예요. 디폴트로 어디로 붙었습니까? 쉘이. 이 파일이 있는 어디? www 폴더로 붙었어요. 여기서 역시 그럼 cd 루트로 붙었어요. 가지고 그대로 이제는 모든 거에 다 적응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 w 이렇게 갔어요. 야, 보니까 이게 있어. 이제 기분 나빠, 여러분. 웹젤.html 지워버릴까요? 기분 나쁘잖아. 지울까요? 그럼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이제는 필요 없지. 웹쉘.html하고 웹쉘.php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rm 웹쉘.php 필요 없어. 지워버립시다. 아유, 딴 거는 놔두고 내가 놔두고 웹 .html 지워버렸어. 자, 웹쉘 php는 글자 잘못됐나? 웹쉘.php 이렇게 다 지워버렸어요. 이제 없어. 원점 돌렸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좀 보안이 잘할 때는 ncat 명령어가 ncat 툴이 이런 걸 지원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리버스 쉘을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서버 쪽 쉘 권한을 가지고 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참 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핑 기능을 정해 주려고 만든 건데 핑이 아니라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뭘 봐야냐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웹쉘 공격들,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 공격들, 그 다음에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들, 이런 것들 보면 90%가 입력 파라메타 처리만 정확하게 똑바로 해주면 거의 공격의 90%는 다 막습니다. SQL 뭐 뒤에 배우게 될 SQL 인젝션, HTML 인젝션, 뭐 자바스크립트 인젝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버프 오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거의 다가 입력값 처리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 이 예제는 정말로 임파서블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파서블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예제가 secure 웹쉘하고 secure 웹쉘 php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배포해드리는 파일에. 그래서 이게 우리 우분투 리눅스에 아까 우리 카피를 떴지요. 그래서 우리 우분투 리눅스에 카피 떴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즈에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접속을. 자꾸 얘가 오나. 자, 여기서 135 치면 뜨죠. 135에서 웹 해킹의 웹쉘에 우리가 secure webshell.html이거든요. 이 secure webshell.html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secure web 그냥 webshell.html에다가 뭡니까? 그 요청하는 뭡니까? 액션 이게 우리 요청하는 PHP 파일 이름만 다르거든요. 남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을 딱 이루어지면 secure webshell은 한번 해볼게요. 딱 때리면 에러를 보내줍니다. 리턴을. 니 IP 잘못 집어넣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안됩니다. 코드를 같이 봅시다. 결코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SQL 인젝션 공격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끊어가지고 딱 파라미터로 개수만 맞춰가지고 입력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이 절대 안 돌립니다. 이거는 impossible 코드예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webshell.php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코드를 이제 오늘 수업 진도에서는 개념만 설명하고 꼼꼼하게 한번 이제 보실 기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고, 자, 입력을 받았고, 자, 잘라는 양쪽으로 다 이제 뭐 슬래시도 다 잘랐고, 궁극적 핵심은 뭐냐면 입력값이 있어서 여러분의 IP 어드레스는 숫자 4개로 이루어지죠. 숫자 4개로 이루어지고 점을 가지고 구분자를 짓죠. 따라서 점을 가지고 팔진수 옥텟 4개를 끊어버립니다. 1바이트씩 하나, 둘, 셋, 4개를 끊어버려요. 그럼 무조건 개수 크기는 4개가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숫자 4개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입력한 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중간에 점 사이에 문자 들어오면 날려버리고 네가 들어온 점 4개를 기준으로 숫자 4개를 내가 만들어가 다시 변수를 만들어 숫자로 가지고 4개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다음에 실행하면 절대로 뻘짓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근히 코드 간단하죠. 그런데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뭐 SQL 지리어나 이런 것들도 입력 파라미터를 굉장히 우리 신중해가지고 딱 만들어버리면 공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입력 처리를 잘하자. 이게 교훈이거든. 입력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충분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교수님, 이게 최근 우분투 리눅스에서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최근 우분투 리눅스에서도 핑 명령어에 대해서 webshell.php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버리면 이건 뚫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단 조건은 뭐냐? 아까처럼 그냥 초보자가 핑 명령어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되지. 이렇게 프로그램 짰을 경우에 아까 전에 보면 2012년도의 리눅스에서는 nc 명령어 이 옵션이 있었지요. 그래서 역으로 리버스 쉘을 가지고 쭉 때려버리는 거야. 훅 갔지.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최신 버전에 있어서는 ncat 툴이 -e 명령을 지원을 안 해요. 보안적으로 위험하니까 날려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전에 원래 리눅스 쉘 명령을 가지고 이거와 동일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 쉘 명령을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조합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 리눅스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원래 예전에 ncat 툴도 원래는 네트워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에요. 똑같아요. 원래 쉘 명령어에 무슨 명령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오렐리의 2000년 10년도 초반의 책에 보면 그 쉘 명령어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책이 있었어. 책이. 거기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도 여러분 이걸 하려고 진짜 고민했거든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무슨 책의 내용이 나오냐면 옛날에 우리 보면 쉘 명령어 중에 배시쉘이 있죠. 우리 본쉘에 보면 본쉘의 명령어 중에 원래 본쉘 명령어는 우리가 당연히 바이너리 빈 폴더 안에 배시쉘이라는 실행 파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이 보면 -i 옵션이 있어요. 이 -i 옵션이 뭐냐면 이게 인터액션의 약자예요. 서로 상호작용하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보안 툴을 설정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두 놈의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서버예요.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에서 달라붙고 여기에서 주고 이게 아니라 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니한테 정보를 주고 그럼 내가 허락하면 네가 나한테 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주면 네가 뭔가 하게끔 이렇게 설정하도록 되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진짜 이거는 또 해킹으로 쓰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웹쉘 하는 걸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왔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한번 봐봐라. 이거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는 학생들도 교수님 이 용도로 가지고는 이게 안 됐던데요. 그래.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무슨 명령어가 있냐면 이게 이래요. i가 인터액션이거든.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거지. now의 출력을 여기는 우리 서버의 이 서버의 배시쉘 명령어로 나온 출력을 어디로 여기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야. 클라이언트한테.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내용을 받으면 돼. 내용 받은 다음에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쪽의 출력 아웃풋이 이쪽의 입력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쪽으로 이 출력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이 내용을 출력을 시켜주면 돼요. 역으로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때리면 이 입력을 때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코드를 쳐가지고 입력 때리면은 우리의 이게 출력이 되겠죠. 우리의 출력이 상대방의 이쪽의 역으로 입력으로 가게끔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양방향 통신이 되겠죠. 개념적으로. 근데 기호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에 뭐 10몇 년 전에 이 기호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그냥 써버렸어요.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뭐냐면 이래요. 자, 우리가 리눅스나 쉘의 명령에 있어서 이거는 출력, 리다이렉션. 마지막에 재미있는 에코 명령을 가지고 파일 만들어 가지고 웹쉘을 공개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i를 붙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력이 어디로 가게끔 당연하죠. 내가 nc 명령을 가지고 포트를 타고 대기하게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는 쉘 명령어인 거지 nc 네트워크 명령 그 툴 명령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면 NC라는 툴이 넷캣이라는 툴이 오픈 소스거든요. 얘가 서로 통신을 쉽게 하게끔 하는 툴이에요. 네트워크 툴.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게 얘가 TCP예요. 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TCP. 그럼 당연히 IP를 쓸 거고 TCP를 쓰고 하여간 TCP에 뭡니까? 포트를 열어놓겠지.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쉘을 가지고 뭡니까? TCP 프로토콜을 쓰면 되는 겁니다. 딱 개념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잠시만 이게 이게 왜 다 지워져 버리지? 잠시만 이게 갑자기 또 바이러스 체크 도나
자, 다 지워져 버렸네. 어쨌든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nc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5555번이 이게 우리가 포트 번호라 그랬죠. 우리가 네트워크 수업할 때 뭡니까? IP는 컴퓨터를 식별하는 거고 포트는 내 컴퓨터 내의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거지. 따라서 이 NC라는 이 툴의 응용 프로그램이 포트 555번을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 서버 쪽에서 조금 전에 NC 명령으로 -2 해가지고 B인의 배시 쉘을 실행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NC 명령어가 이걸 막아버렸어. 그럼 우리 할 방법이 없지. 그럼 감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예 쉘 명령어 자체가 이게 있어. 통신이 아니라 쓰게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 그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좀 전에 보면 그래서 B인의 본쉘에 뭡니까? -i에다가 출력을 줘요. 출력을 주는데 이거는 출력에서 입력을 할 때 구분자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나는 TCP 프로토콜 쓸 거야. 이게 쉘 명령어거든요. 이건 NC 명령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NC 명령어를 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내가 여기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킹인 거지. 근데 해킹은 이래서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똑같이 만들자. 구분자를 만들고 어떻게? TCP는 어디 있습니까? 디바이스 안에 보면은 TCP 프로토콜 실행 파일이 있어. 이 TCP 프로토콜 가지고 어디에? 이쪽 컴퓨터에 접속을 할 거야. 이쪽 컴퓨터 IP가 뭐였습니까? 220.149.14.76.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가 쉘 명령에 있어서 TCP를 가지고 IP 주소, 포트 번호 가지고 달아 붙이는 명령어거든요. 명령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NC라는 이놈의 툴도 뭐 쉘 기반의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다 쉘이야. 그것보다도 똑같은 TCP 프로토콜 쓰거든. 우리 TCP 프로토콜을 대사를 주면 돼. 얘랑 똑같이 줘버리면 되거든, 명령어를. 이래 실행이 된다고. 맞춰주면. 이렇게 해줘버리면 돼요. 근데 뭐냐? 얘의 출력이 뭡니까? 얘한테로 가야 되는 거지. 출력 리다이렉션.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네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가 이거 그 다음에 구분자, 컴퓨터 구분자 1번. 이게 명령어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와, 교수님 이게 무슨 명령어입니까?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쉘에서 영번은 뭐냐면 표준 입력. 여러분 우리 표준 입력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스타트 인. 키보드 들어온 입력. 1번은 출력이야. 여러분 우리 뭡니까? C 프로그램에서 프린터 스캐너프 0번, 프린트 F 1번, 2번은 뭔데? 스탠다드 에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의 입력이 어디로? 1번 이쪽으로 출력으로 가라 그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출력 결과가 우리 쪽으로 오고 내가 입력을 해서 나오는 출력이 얘한테로 가라 그거야. 서버한테로. 이러면 양방향 통신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웹쉘로 공격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명령어를 쉘에서 한번 입력해 보면 되겠네. 되는지. 맞죠? 그런 다음에 웹으로 들고 가보자고. 봅시다, 그러면. 자, 띄우자, 하면 이제. 필요 없고. 자, 우분투 리눅스가 우리 서버지. 다시 들어서 이 서버지. 서버고. 이번에는 그냥 확실하게 하려면 윈도우즈 띄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그냥 메모리가 적은 학생들은 조금 더 윈도우즈에서
그 하시고 윈도우즈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칼리 리눅스로 한번 해봅시다. 칼리 리눅스로 똑같이 리눅스야. 얘는 클라이언트고 공격을 하는 클라이언트고 얘는 서버야.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nc 대기 탑시다. nc 마이너스 listen 그다음 뭐 v 포트 번호 5555 자 대기 모드를 탑니다. 여기서 이 IP 주소는 뭐냐면 얼마입니까? 128번이에요. 42.128.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접속하겠지. 서버인데 서버에서 이러한 쉘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리버스 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면 그대로 쳐봅시다. bin의 그 어디 배시 본 쉘에 마이너스 i 옵션 맞죠? 맞지? 마이너스 i 옵션에서 출력을 이쪽에 있는 출력을 얻어준다고 이쪽 공격자 컴퓨터로 줘야지. 구분자 주고 어디로 뭘 쓰는데 내가 디바이스에 TCP 프로토콜을 쓰는데 IP 주소는 그럼 192 얘가 168.42.128 포트는 4개 됐지. 그 다음에 뭐 now 입력을 내가 입력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이 출력의 너의 입력으로 가져가라 거야. 내 출력을 너의 입력으로 가져가라 거야. 0번이 표준 입력, 1번이 표준 출력. 그 명령이 0번으로 출력 리다이렉션을 하는데 이제 구분자 한 다음에 1 이렇게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엔터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연결되었어요. 커넥션 보겠습니다. ls 나옵니다. 됐죠? 서버에 붙은 거예요. 이쪽 서버에. 따라 cd opt 잘못됐다. 다 달았어요. 이렇게 보면 cd lampp ls -a 자 cd 어디입니까? htdocs다. 다 왔어요. 이게 여기서 이 서버를 붙은 겁니다. 이렇게 공격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이 명령어를 웹쉘로 한 번 더 공격을 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끕시다. 이제 컨트롤 C하고 이제 연결 끊읍시다. 이제 끊었어. 한 번 더 대기 모드 탑시다. 지금 대기 모드예요. 웹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웹으로 접속하는 거는 아까 전 여기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 똑같지요. 여기서 하더라도 똑같지요. 어차피 여기서 이쪽 IP를 실행시키면 되니까는 맞아 135였지요. 135 들어왔다. 여기서 그러면 웹 해킹의 웹쉘에 여기에서 우리가 웹쉘.html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쳤던 이 명령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됐고 배치쉘에 디바이스 TCP에 근데 주소가 192.168.42.128 똑같아. 포트가 이게 아니라 54개 하나 둘 셋 4개 54개 그런 다음에 now의 입력을 now의 출력을 너의 입력으로 보여주는 거. 자 서버 및 때려 보겠습니다. 어라 응답이 안 와요. 원래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이런 데 부딪혀요. 시급하지. 왜 안 될까?
원인은 여러 가지. 내가 뭐 잘못 쳤거나, 그럼 또 이제 에러 잡는다. 뭘 내가 잘못 쳤나고 또 찾는다, 이렇게. 뭘 잘못 쳤지? 잘못 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걸 또 똑같이 해가지고, 쉘 들고 왔어, 쳤어. 또 돼. 이거 하면 또 안 돼. 이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검색을 열심히 안 해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 이틀 고생했어요.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보고, 다 돼. 근데 이게 뭐냐니까, PHP 엔진이, PHP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엔진이, 이 명령어를 실행을 못 시키게 막아놨대요. 똑같잖아. 왜냐면 이제 넘어오는 옵션이, 아까 우리 IP처럼 딱딱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PHP 엔진이 실제로 쉘에서 똑같은 이 명령어에 대해서, 그냥, 명령을 실행하는 거를 헛 다운표로 싸게끔 이렇게 해야 이제 PHP 엔진이 실행을 시킨다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써봤어요. 이제 그대로 돼요. 그 명령어가 이제 뭐냐면 그 명령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웹쉘로 명령어를 바로 한번 쳐봅시다.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옵션이 이제 뭔지 또 해보고. 그럼 지금 여기 대기 모드를 타고 있거든요. 대기 모드를. 이제 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코드를 또 간단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 리버스 쉘.html이랑 리버스 쉘.php인데 이 코드가 그냥 앞에 군데들이다가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IP를 안 받으니까는 그대로 겟 방식으로 쉘이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쉘을 실행시켜 버리거든요. 더 간단하게 내가 만들어놨어. 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리버스 쉘.html도 그냥 똑같이 이름은 좀 바꿨지. 여기 보게 되면 타이틀에다가 이제 쉘 명령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똑같은 건데 PHP를 그냥 이제 IP핑 명령을 빼버렸어. 그냥 우리가 쉘만 실행이 되게끔. 왜냐면 내가 버그를 잡으려고 하다가 막 머리 아파가 딴 걸 다 날려버렸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웹쉘이 아니고 이제 리버스 쉘.html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쉘 명령을 집어넣어라.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원래 그쪽에서 요구하는 명령어가 이제 이거. 이 명령어가 이제 뭐냐? 똑같아요. 근데 뭐냐? 마이너스 C 옵션을 쓰는데 이 마이너스 C 옵션이 이제 뭐냐니까는 이 배치쉘을 실행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옵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움말을 보고 그대로 말 그대로 배치쉘인데 i는 그대로 into action.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구분자인 앰프센터가 없었더라고. 그 명령에서는. 원래 이거는 공식 쉘 명령 아니에요. 자기네 PHP 이제 엔진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럼 디바이스 TCP IP 주소는 이제 바꿉시다. 조금 전에 198. 조금 전에 잠시만요. 이 IP 주소가 이거 좀 더 크게 할 거야. 192.168.42.128 128을 지우고 128을 지우고 포트는 5 4개.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요. 명령어가 마지막에는 0 그러니까 우리의 출력을 너 입력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거 하면 다운표로 에어 쌌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실행을 딱 시켜버리면 보시죠.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예. 이제는 우리가 가장 최신 버전의 우분투 리눅스에서 옛날 버전의 ncat -e 옵션 명령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l 치면 다 나와요. 현재 폴더 어디입니까? 웹쉘이죠. 왜냐면은 칼리 리눅스에는 이 폴더가 없지요.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파일들 여기 진짜 뭐 지우고 뭐 하고 다 해도 돼요. 지워버리고 새로운 파일 만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 그냥 만들어 봅시다. 아니 보면 이제 장난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쉘이지 쉘 우리 쉘에서 에코라는 명령이 뭡니까? 출력하는 거지. 출력 프린터. 예를 들면 에코 해가지고 헬로 하면은 그대로 헬로가 되겠지. 그 다음 에코 해가지고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으려면은 백슬래시 해가지고 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 이라면은 뭡니까? 이렇게 헬로우 되는 거지. LLO 틀린 숫자가. 여기서 우리가 파일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파일 하나를 어떻게 에코 해가지고 얘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에코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곧 죽었다. 그래서 you will be die 뭐 soon. 그 다음에 뭐 키키키보다는 이제 우리 백슬래시 해가지고 웃는 거지. 백슬래시 이렇게 한 다음에 뭐야? 이걸 파일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파일로.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 파일로 만드는 거는 출력 리다이렉션 맞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무슨 이게 쉘 명령어가 뭐냐면은 you will be die soon 띵띵띵 이거를 가지고 뭐 파일 명은 뭐라 지을까요? 그러면 뭐 그냥 해킹천 텍스트 이렇게 딱 만들었어. 그러면 리눅스 서버에 이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보시면 있습니다. 해킹점 텍스트 파일. 이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눅스에서 클라이언트 리눅스에서 그대로 ls-al 쳐보면 그대로 이 파일이 있습니다. 해킹점 텍스트 파일. 이걸 지워볼게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뭐 rm 그대로 해킹.txt 하면은 리눅스 지워졌습니다. 이러면은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하나를 잘못 짜버리면 다른 거 뭐 다 틀막아도 의미가 없어. 다 틀막아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론 수업을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1시간 반 넘게 오늘 진짜 우리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옛날 버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설치하고 일단은 봐봐라 거기 뭐 윈도우즈 기반의 우분투 쉘 그 다음에 옛날 버전 리눅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준 파일들 폴더에 집어넣고 코드 보면서 실행시키고 테스트 해보려면 한 5시간 걸릴 거야 진짜. 하고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는 거 이 옵션들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게 많은 것이 해보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제가 HTML 파일이랑 PHP 파일을 꼼꼼하게 종류별로 다 줬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씩 다 따라해봐요. 이렇게 모니터 집에 2개 있으면 놔놓고 하나 따라해보고 뭐 녹화 중지시켜 놓고 해보고 안되면 언제든지 통 남기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하면서 그냥 쉽게 뭐 굳이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뭐 다음 주 배우게 될 뭐 우리의 쉘 프로그램을 서버로 뭐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get 방식 있죠. get 넘어가는데 그 파라미터에다가 그냥 우리가 타이프를 쳐가지고도 파일명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이 방금 보면 어벙벙하죠? 이 정도로 어벙벙하니까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웹 브라우저에서 넘기는 이 값이 get 방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이게 get 방식이거든요. 이게 포스트 방식 넘어가도 돼.
그럼 뭐냐? 여기에 넘어가는 게 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연처럼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돼. echo, you will be 다 해가지고 이 출력으로 해킹.txt 텍스트 파일 만들었는데, 좀 감 안 와요? 우리 좀 열심히 수업 듣는 애들은 감이 올 건데, 뭔다고 내가 텍스트 파일 만드노? 뭐? 여기에다가 뭡니까? PHP 파일. 혹은 지금 우리가 시스템 파일인데, 뭐 시스템 이스큐션인데, 이거보다도 또다시 PHP 파일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들 파일, 여기에다가 함수 프로그래밍을 짜버리면 되지. 여기다가. 프로그램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뭐좀 PHP 파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내가 만든 뭐뭐좀 PHP 파일을 접속하면 되지. 되겠죠?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샘플 내가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나눠주는 이 파라미터 어택이 이제 뭐 특수문자는 백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헷갈리니까 옆방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내가 시켜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쳤어. 우리 학생이 내보고 눈을 빠지겠대. 백셀 쓰려가지고. 이게 뭐냐? PHP로 겟방식 넘어오는 커맨드를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쉘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파일명은 뭐로? 파라메타 언더바 어택.php로 만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고스란히 여기에다가 실행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서버에는 무슨 파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하지. 무슨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파라메타 어택.php 파일이 만들어져요. 파라메타 어택.php 파일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여러분 이 파일은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치지 마. 아니 쌩 녹아 달았어. 막 눈을 빠져. 헷갈려. 이 하나 잘못 치면 에러 나 전부 다. 안 되거든. 이걸 그대로 그냥 끌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세요.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브 리눅스에 우리가 원하는 파라메터 언더바 어택.php가 만들어집니다. 서버 및 다 때렸죠. 만들어졌어요. 파라메터 언더바 어택.php 이 파일을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의 그냥 마우스패드라는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뭡니까 프로그램이? PHP 내 에코로 보낸 거지. 쉘 익스큐션인데 get으로 쉘이라는 어떤 뭡니까 그냥 id에다가 밸류만 집어넣으면 이름만 쉘을 실행시켜버리네. 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어디로? 여기 뭐야? 프린터 에코 프린터 cmd로 출력하래. 이거 그냥 PHP 프로그램이잖아. 이걸 내가 방금 에코로 만들었어. 이렇게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서버에는 출력 리다이렉션으로 파라메터 언더바 어택.php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나는 이 파라메터에 바로 넘겨도 되고, 바로 여러분 그냥 바로 넘겨도 되겠죠. 꽤 방식을 받으니까. 아니면은 추측하는 거지. 이 코드가 내가 만든 코드가 이거니까 그럼 내가 그냥 HTML 파일 하나 그냥 만들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딱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준 HTML 코드 중에 파라메터 어택이라는 HTML 하나가 있어. 이거 내가 하나 그냥 만들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get 방식으로 내가 그냥 만든 거지. 그냥 URL에다가 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URL에다가 get 방식이니까.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만든 HTML 파일이 이거야. 뭔데? 메소드는 get 방식이고 텍스트에다 입력을 집어넣으면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파라메터 언더바 어택.php 이게 내가 파일 만든 거잖아. 내 이름은 내가 알지. 그래서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파일도 여기 루트 폴더에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그러니까는 웹에서 그대로 이 파일을 호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파라메타 어택 attk.html 접속하면 이게 뜨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그대로 좀 똑같죠. 우리가 ls-a에 이거 스크립트 실행 명령이니까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만든
파라메터 언더바 어택션 PHP는 조금 전에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하거나 그렇게 한 실행 PHP 파일 아니에요. 뭔데? 다른 걸 가지고 내가 get 방식으로 넘어가는 걸 가지고 에코 명령을 써가지고 내가 만든 파일이지.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하면은 뭐 여기다가 프로그램 짜버리면 뭐 그대로 다른 프로그램도 짤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시간 수업 시간 때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이나 기타 또 궁금한 것들은 실시간 이렇게 하는 수업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수업은 끝입니다.